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일명 빌라왕 사태로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부동산 시장이 떨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인 공인중개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가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값을 웃도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공인중개사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 사기 가담 행위까지 발생하면서 신뢰성 하락 우려가 나온 까닭입니다. 문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 지정을 비롯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처벌하거나 지도, 감독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와 거래 절벽도 중개업계에 직격탄을 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중개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만큼 수익성 감소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분양과 매물 적체와 같은 하방 요인이 짓누르면서 배업이나 휴업에 돌입한 공인중개사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폐업을 선택한 공인중개소는 1,340곳으로 한 달 전보다 15.9% 증가했으며 권리금을 받거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휴업을 택한 곳도 100곳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공인중개소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불신까지 겹치며 공인중개사의 시름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폭이 18.63%로 결정됐습니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최근 1년 새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균 18.63% 하락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의결하고 28일 공시합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비교했을 때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것으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기존 열람한 대비 0.02%포인트 추가로 내려가는 등 평균 17.3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3.21% 하락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토지 수요마저 줄면서 전체 토지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평균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0.09%포인트로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9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분기별 지가가 내린 건 지난 2010년 3분기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0.06% 내렸고 지방도 0.03% 하락하는 등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진영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집값 하락 여파로 토지에 대한 수요마저 줄면서 전체적인 토지 가격도 하락한 것이라며 토지 가격은 하방 경직성 때문에 잘 하락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수요 감소가 토지 수요 감소로까지 이어져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재고 자산에 위험 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완성주택이 재고로 쌓이고 있는 데다 총 자산에서 재고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재고자산은 총 12조 3,8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건축 등을 위해 투자하는 용지는 줄어든 반면 팔리지 않은 완성주택은 늘어나는 등 재고자산의 질이 떨어진 모습인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 완료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8,554호로 전월 대비 13.4% 증가했습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재고가 장기간 쌓이게 되면 현금 흐름이 정체될 수 있지만 세부 개정에 따라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며 미분양 주택이 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사가 받지 못한 분양 미수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 미수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데요. 자체 사업이 많은 건설사의 경우 분양 미수금으로 인한 리스크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호반그룹사인 호반산업의 분양 미수금은 지난 2021년 말 1,681억 원에서 지난해 4,367억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구조에서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재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재무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상승 전환한 곳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집값 변동률을 지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월 4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1% 하락해 전주 마이너스 0.13%에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전주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09%를 보였습니다. 서울은 전주 마이너스 0.08%에서 낙폭을 소폭 줄인 마이너스 0.07%를 기록했습니다. 3주째 집값 하락세가 둔화됐습니다. 매수심리 위축과 추가 하락 우려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 내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는 중계동, 상계동, 구축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상승 전환에 0.04% 올랐습니다. 반면 도봉구는 창동, 쌍문동, 방학동 대단지 위주로 0.29% 하락했습니다. 성북구는 정릉동, 기름동 위주로 마이너스 0.16%, 광진구는 광장동, 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15%, 강북구는 미아동, 번동 위주로 마이너스 0.13%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강남 상구는 송파구 0.04%, 서초구 0.03%, 강남구 0.02%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서남권의 경우 구로구는 항동, 고척동 위주로 마이너스 0.21%, 강서구는 내발산동, 염창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19%, 관악구는 봉천동, 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마이너스 0.15%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주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 마이너스 0.02%에서 낙폭을 늘린 마이너스 0.03%로 나타났습니다. 서구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검단, 청라 신도시 신축 위주로 올라 0.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추홀구는 숭이동 외곽 지역과 입주 물량 역량이 있는 주안동 대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17%, 부평구는 상곡동, 십정동, 일신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15%, 남동구는 논현동, 만수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06%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주 마이너스 0.17%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12%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상승 지역부터 살펴보면 용인, 처인구는 개발 호재가 있는 남사읍, 이동읍 위주로 0.35% 올랐으며 오산시는 누읍동, 오산동, 원동, 역세권, 소형 평형 위주로 0.1% 상승했습니다. 하락 지역으로 고양 일산 서구가 덕이동, 대화동, 탄현동 구축 위주로 0.45% 떨어졌고 의왕시는 내손동, 포율동 위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며 0.36% 하락했습니다. 군포시는 삼본동, 금정동 중심으로 급매 위주 거래가 발생하며 마이너스 0.32%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지방은 전주 마이너스 0.14% 대비 낙폭을 줄인 마이너스 0.13%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광역시는 모두 하락세를 지속했는데요. 대전 마이너스 0.08%, 광주 마이너스 0.14%, 울산 마이너스 0.18%, 부산 마이너스 0.2%, 대구 마이너스 0.25%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은 세롬동, 다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0.17%에서 0.27%로 올랐습니다. 도 지역의 경우 제주 마이너스 0.22%, 강원, 충남, 경남 각각 마이너스 0.11%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4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18% 하락했습니다. 전주 마이너스 0.2% 대비 낙폭이 소폭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수도권은 마이너스 0.23%에서 마이너스 0.19%로 변화했습니다. 서울은 마이너스 0.17%에서 마이너스 0.13%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장기적인 가격 하락과 금리 안정 추세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또는 단지로 이주 수요가 늘고 급매물 소진으로 매물 가격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는 쌍문동, 창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약세를 보이며 0.36% 떨어졌습니다. 노원구는 급매물 소진 영향이 있는 중계동, 하계동 위주로 마이너스 0.23%, 성동구는 하왕, 신리동, 행랑동 중저가 위주로 마이너스 0.18%, 강북구는 우이동, 수유동 위주로 마이너스 0.17%를 나타냈습니다. 강남 지역은 송파구가 잠실동, 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올라 0.03%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반면 관악구는 남현동, 봉천동 중저가 위주로 0.17% 하락했습니다. 구로구는 항동, 신도림동 중대형이나 고척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2%, 서초구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을 받은 잠원동, 방배동 위주로 약세를 보여 마이너스 0.28%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마이너스 0.19%로 전주 마이너스 0.15% 대비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신도시 입주 물량 해소와 수요 증가로 서구는 증가했으나 미추홀구 마이너스 0.65%, 부평구 마이너스 0.21%, 계양구 마이너스 0.2%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경기 지역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28%에서 마이너스 0.22%로 변화했습니다. 성남 수정구 0.13%, 하남시 0.07%, 광명시 0.05%로 상승한 반면 고양 일산 서구 마이너스 0.8%, 양주시 마이너스 0.64%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마이너스 0.18%의 하락폭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세종은 0.09%에서 0.1%로 올랐으며 대구 마이너스 0.37%, 울산 마이너스 0.27%, 부산 마이너스 0.23%, 대전 마이너스 0.16%, 광주 마이너스 0.14%를 보였습니다. 도지역은 충남이 0.2% 하락했고 전북과 제주가 각각 0.16%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곳곳에서 상승 전환이 나타나며 부동산 시장 기류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는 급매물이 소진되며 호가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를 받아줄 수요자는 많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락세를 유지하는 곳이 여전히 많아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김성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은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청약 단지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청약 접수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준서울로 통하는 경기도 광명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바로 GS건설과 포스코 ENC, 한화건설 부문이 함께 광명시, 광명 일동 일대에 짓는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입니다. 이 단지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34층, 28개 동, 총 3,585가구의 대단지로 건립됩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809가구입니다. 단지에서 안양천로와 서부 간선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일대로 이동 가능합니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9일역, 7호선 광명 사거리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 광명시청과 행정복지센터, 119 안전센터, 광명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행정시설이 있고 코스트코 광명 전통시장, 구로 성심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자리합니다. 주변에는 목감천과 안양천이 흐르고 철산 어린이공원, 현충 근린공원, 구로 개봉 유수지 생태공원 등이 있습니다. 도보거리에 광명북초, 광명동초, 광명북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광명은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청약 일정은 4일 특별 공급,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입주는 오는 2025년 12월 예정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단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인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들어서는 이편한 세상 용인형 플랫폼 시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32층, 12개 동,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DLENC가 짓습니다. 단지가 위치한 용인 플랫폼 시티는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 조성되며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4배에 달합니다. 이곳에는 용인역 복합 환승센터가 설치되며 GTX A노선, 분당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가 연계될 예정입니다. 단지 안에는 초대형 프리미엄 부대시설이 조성되는데요. 스포츠존, 컬처 아카데미존, 펜션형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됩니다.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이달 2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11일 발표됩니다. 네. 자, 준 서울로 통하는 그리고 풍부한 인프라와 입지를 자랑하는 경기도 광명부터 또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좀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인 경기도 용인까지 우리가 청약 단지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만나볼 단지는 어디로 갈까요? 네, 다음은 효성중공업의 브랜드 해링턴 플레이스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총 992가구 규모입니다. 총 2개 블럭으로 1블럭 355가구, 2블럭 637가구로 나뉩니다. 단지는 평택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는데요. 안성과 평택을 잇는 공도읍의 자리에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근 평택, 소사, 용죽, 현촌, 용이지구 등의 주거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자연 친화적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단지 내 넉넉한 조경 공간과 안전한 보행로는 물론 해링턴 가든, 주민 운동시설 등이 마련됩니다. 2일 특별 공급 이후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합니다. 1블럭과 2블럭은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11일, 12일로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3월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해링턴 플레이스는 어디에 있나요? 네, 이번에는 충청북도로 갑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건립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7층, 아파트 4개 동 602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중심에 위치해 직주 근접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여 제곱미터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2조 1,58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 LG 생활건강 등 대기업이 대거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LG화학, LG전자 등이 입주해 있는 청주 일반산업단지도 근거리에 있습니다. 이 단지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데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은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돼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합니다. 이달 2일에서 3일 특별 공급 접수를 받은 후 4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당첨자는 12일 발표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8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청약 접수를 앞둔 단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많다고 하던데 그중에서 눈여겨볼 단지는 어디일까요? 네, 먼저 서울에 위치한 단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서는 엘리프 미아역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24층, 3개동 총 26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계룡건설 산업이 시공합니다. 공공임대 34가구를 제외하면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226가구입니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으로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하이마트 등이 자리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자율형 사립고인 신일고등학교와 신일중학교가 위치합니다. 반경 1km 내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있습니다. 중도금 2%라는 계약 조건이 눈길을 끕니다. 기본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인데요. 전매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는 3일 2단지, 4일 1단지 당첨자를 발표하며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는 오는 2026년 8월 예정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도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봉담 중흥 S클래스 센트럴 에듀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5층, 8개 동 총 806가구로 지어집니다. 시공은 중흥토건이 맡았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성 봉담읍 동아지구에는 약 2,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형성될 예정인데요.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는 봉담 1, 2지구, 화성, 태안 3지구 등과도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교가 자리하며 바로 옆에는 와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가까이 있는 마을 생태공원, 봉담 호수공원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망의 경우 인근에 봉담 IC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과천 봉담 고속화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3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일은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입주는 오는 2026년 5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성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봤습니다. 김성은 기자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입지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수자들은 더욱더 신중해지고 무언가 더 확실한 확실한 메리트를 찾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청약단지 정보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꼼꼼한 분석과 함께 좋은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황센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